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오는 사업계획서가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사업계획서를 접수할 때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는 방식은 스타트업 투자입니다. 제가 하는 지분가치 투자는 세 가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투자는 현재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 때 받아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콘 빌더 장 대표입니다. 저는 코칭과 투자를 결합해서 벤처 석세스 프레임워크라는 걸 만들어서 스타트업이 창업부터 IPO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로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투자 제안서를 접수해서 투자를 받기를 희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투자 제안서들을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요, 어떤 기업은 창업자를 만나보고 싶은 기업도 있고, 또 어떤 기업은 사업 계획서 자체에서 여기는 투자를 받기 어려운 회사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은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어떤 기업은 투자를 받을 수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업이 투자를 받으려면 어떤 시점에서 투자를 받아야 되고, 또 투자자는 어떤 시점에서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자영업과 같은 그냥 일반 창업 기업이다 하면은 투자 방식이 좀 달라집니다. 일반 창업이라고 하면 현금 매출을 주력으로 해서 거래를 만들고, 그 거래를 통해서 회사가 돈을 버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죠. 물론 스타트업도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창업은 거기에서 어떤 혁신 없이 단순한 거래에서 거래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경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자영업의 경우에도 투자금을 유치를 해서 사업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싶은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자영업의 특성은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서 주식장에 IPO를 해서 지분에 대한 차익을 투자자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현금 매출을 더 높여서 수익을 투자자하고 배분하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영업 창업인 경우에는 투자자한테 투자 제안을 할 때 내가 이번 투자를 통해서 거래를 얼마나 더 일으킬 수 있고, 그 거래를 통해서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 회사로 접수되는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지분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지, 어떤 기업에서 수익을 배분하자는 그런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영업이나 프로젝트 투자 같은 거죠. 자, 프로젝트 투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지어요. 주택을 짓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조달하는 거죠. 그러면 주택을 짓는데 건설비, 자재비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 주택이 지어져서 그 주택을 분양을 하게 되면 원가에 팔지 않겠죠. 분양가가 있겠죠. 그래서 그 차익이 남을 때 그 차익을 투자자하고 일정 비율대로 배분하겠다. 이런 게 이제 프로젝트 투자 방식입니다. 또는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가게를 하나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밥집을 하나 하고 있어요. 이 김밥집을 내가 새롭게 다른 지역에다 하나 내는데, 지금 가게의 매출이 이 정도인데 하나 더 내면 그쪽 가게에 매출이 이만큼 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인건비, 재료비를 공제하고 나면 수익이 이만큼 나니까 그 수익을 이렇게 배분하겠다. 자, 이런 게 자영업이나 또는 프로젝트 투자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영업과 프로젝트 투자인 경우에는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정의를 해야 되고, 그거를 제안을 해서 그런 필요를 느끼는 그런 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한테 제안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하는 방식은 스타트업 투자입니다. 제가 하는 지분가치 투자는 세 가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내가 지금 투자하는 이 기업의 가치가 충분히 낮은지에 관심이 있어요. 수익을 낼 만큼 낮은지. 자, 두 번째는 내가 투자를 하고 나서 이 기업의 사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기업이 성장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시장에다가 팔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있어요. 결국 M&A를 하든 IPO를 하든 이 기업의 주식이 매도될 수 있는 그런 주식이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분가치 상승을 통해서 투자금을 회수해 주겠다라고 생각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받을 때 우리 회사가 이런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우리 회사가 사실 그런 입장에 있을 때 투자를 받아야지 그 투자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보면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오는 사업계획서가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사업계획서를 접수할 때입니다. 자, 운영자금이라고 하면 말은 멋들어지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생활비예요. 회사 생활비입니다.
사무실 임대료, 직원 인건비 이것을 지불을 해야지 회사가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회사가 아직 그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투자 유치를 하는데, 투자자들은 내 투자금이 운영 자금으로 쓰이게 되면 성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생활비로 다 사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 투자금이 제품을 개발하거나 또는 마케팅을 하거나 생산 설비를 만들거나 하는 쪽에 투자가 되면 사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데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회사 인건비, 임대료 쪽으로만 사용이 되면 그 다음 성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운영비로 사용되는 버티기 위한 자금은 투자금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돈을 빌려야 됩니다. 대출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자를 충분히 주고 회사 운영 자금을 조달을 해서 그 운영 자금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 회사가 성장을 해서 투자금을 유치할 때 그걸 상환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조달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운영 자금이 필요한데 이걸 투자금으로 받게 되면 투자를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요. 혹시라도 투자를 받았을 때 성장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투자자한테는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투자는 현재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 때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어떻게 들까요? 그것은 사업 성장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단계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성장을 하는 단계는 몇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초기 단계는 제품의 프로토타입만 만든 단계입니다. 시제품만 있는 단계예요. 자, 이 단계에서는 시제품이 있지 아직 본격적인 본 제품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제품을 가지고 고객 검증이 끝나 있어야 돼요. 고객들이 이 시제품을 보고 구매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고객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실제 그게 투자자 입장에서 확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초기 투자, 시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 투자는 시장 진입 단계죠. 제품이 만들어져서 제품을 만들기 위한 투자를 받을 수도 있어요. 시제품이 이렇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투자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가지고 마케팅을 해서 제품을 판매해서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받는 거죠. 자, 그래서 투자에서는 사업 성장을 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성장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고 이 투자금을 받았을 때 그런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확신이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요,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야 할 때 투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이 치열해요.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초기 진입자들이 막 들어왔는데 경쟁이 치열합니다. 자, 여기서는 내가 시장 점유율이 뒤처지는 순간 사업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배달 플랫폼 사업이 그랬었죠. 초기에는 뭐 배달통이라든가 요기요, 배달의 민족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플랫폼 사업은 결국은 1등이 다 독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쟁자들이 엄청난 마케팅비를 지출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좋은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고 또 그에 부합하는 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했기 때문에 투자금이 계속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시장을 평정하게 된 거죠. 자, 이처럼 시장의 점유율 속도를 빠르게 높이기 위해서 투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매출 한 10억 정도 하는데 영업이익률이 10%예요. 그래서 1년에 1억씩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 10년이면 10억이잖아요. 근데 이 사업을 전국 단위로 펼치고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 근데 1년에 1억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사업을 해 나간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겁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비용도 많이 들 거예요. 자, 그럴 때 한 10억 정도를 투자를 받는 거죠. 10억 정도를 투자를 받아서 그 10억을 가지고 뭐 50억, 100억 매출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빠르게 시장을 더 확보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50억, 100억 매출을 내고 그 실적을 가지고 더 많은 투자, 수십억의 투자를 받아서 몇백억의 매출로 확대해 나가는 성장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투자를 하는 기업이 운영자금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투자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이 투자금을 가지고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거나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시장을 장악할 수 있거나 시간과 비용을 줄여서 더 높은 성장을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거나 이런 어떤 확실한 목적이 보이는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투자를 받으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데 투자를 받지 못하면 사업에서 성공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신의 회사의 흥망성쇠를 투자자한테 넘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회사의 오너가 사업을 하고 임직원들을 다 책임지고 있는 오너가 투자를 받으면 성공하고 투자를 받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생각은 투자자에게 목줄을 넘겨주는 거하고 똑같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타트업은 사업을 할 때 투자를 받지 않아도 내가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투자자들은 더 이 회사에 투자하고 싶을 거예요. 항상 내가 돈이 필요하지 않을 때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가라고 하잖아요. 투자자도 투자를 받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럴 때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투자를 받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런 상황에 매몰되어 있다면 대단히 위험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죠. 사업을 하면 당연히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깊게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깊게 생각을 해보고 사업의 구조를 짜면 투자를 받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타트업을 하는 창업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받을 때 꼭 참고해야 될 몇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투자를 받으려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사업계획서안에 우리 회사가 투자를 받고 나면 어떤 성장을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일단 그림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그림을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그 그림이 설명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 회사는 이 투자를 받으면 이렇게 성장할 것이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실적을 내고 있었는데 이 투자가 들어오면 이 투자를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매출 또는 회원이 어떻게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투자자가 우리 회사에 투자를 안 하면 손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회사가 돼야 됩니다. 그런 회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대표님의 회사가 그런 회사입니까? 우리 회사에 지금 투자를 안 하면 정말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반드시 투자하게 될 겁니다. 자, 역으로 우리 회사가 그런 회사가 지금 아니라면 그런 회사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떠세요? 우리 회사를 투자하지 않으면 정말 손해볼 것 같은 회사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회사를 그런 회사로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그런 회사로 하나씩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그런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가 만들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스타트업 창업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창업자가 중심이 돼서 회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진솔하게 투자자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때 그때 투자 유치에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